인스파이어 리조트에 방문해 보셨나요? 15,000석 규모의 초대형 공연장 인스파이어 아레나, 그리고 압도적인 미디어 아트 오로라존까지 화려한 시설과 이색적인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며 다소 외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연일 인파로 북적였던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리조트가 개장 1년 만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각되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던 곳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진 걸까요? 직접 방문해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영종도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좌측에는 을왕리 해수욕장, 우측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은 2015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종도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공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9년 5월에는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부분 개장을 통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약 46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64개 크기에 달하는 초대형 리조트입니다. 5성급 호텔을 비롯해 실내 워터파크, 공연장, 대형 쇼핑몰, 컨벤션 센터,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높은 수익이 기대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카지노 리조트 운영사 모이건이 총 9,600억 원을 투자했으며 국내 은행 등에서 1조 4천억 원을 대출받아 총 2조 원 규모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시공을 맡은 한화건설은 현재 호텔 운영도 담당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부채 비율은 446.8%로 전년 대비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유동자산은 1,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총 금융부채 2조 4,775억 원 중 절반 이상이 5년 내 만기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2024년 2월 공식 개장 후 불과 1년 만에 매각 보도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일 방문객이 몰리며 북적이는 리조트였지만 이처럼 심각한 재정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입구와 주차장은 한산해 보였습니다. 제가 갔었던 날은 만실이 아니어서 그런지 체크인을 하는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지만 붐비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숙박 요금은 주말 기준 5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객실 점유율은 47에서 83%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주말에도 만실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숙박시설은 포레스트 타워, 선 타워, 오션 타워 이렇게 총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실 수만 1275개에 달합니다. 규모만 보면 호텔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연간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매각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직접 내부를 살펴보며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인 로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포레스트 타워와 선 타워로 연결된 길이 나옵니다. 리조트 내부는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상점이 입점한 복합 쇼핑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호텔과 쇼핑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조트의 규모가 매우 커 동선이 길어지다 보니 이동할 때 피로감이 꽤 컸습니다. 포레스트 타워 쪽에는 키즈 카페 바운스가 있으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주 테마의 미디어 전시관 르스페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입장료가 성인 기준 1인당 28,000원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르스페이스 내부의 미디어 아트는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았지만 제가 입장했을 땐 줄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갈 정도로 한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근의 디스커버리 파크는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 공간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특별한 점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쉬거나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는 괜찮지만 보다 다채로운 광경을 기대했다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형 푸드코트가 나오는데 인테리어는 확실히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는 다리와 실내를 가로지르는 물길 덕분에 분위기가 멋스럽고 좋은 인상을 줍니다. 다만 일반 쇼핑몰 푸드코트보다 1.5배 정도 높은 가격대와 한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
생각보다 먹을 게 많지는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푸드코트 내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일반 매장에 비해 가격이 있었지만 맛 자체와 분위기는 좋았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주차 요금입니다. 숙박을 한다면 무료로 제공되지만 단순 방문객이라면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2시간에 3만원, 4시간에 6만원, 기본 요금은 시간당 1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이용 없이 주차만 했다가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조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포레스트 타워와 선 타워 사이에 자리한 대형 실내 워터파크 스플래시 베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대표 시설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던 워터파크가 이렇게 멈춰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플래시 베이는 4,200평 규모의 대형 실내 워터파크로 거대한 유리돔 아래에서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방문객들의 평가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싼 입장료에 비해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특히 워터파크의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가 개장 이후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허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운영하려면 시설 용도를 유원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스플래시 베이는 애초에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슬라이드를 가동할 수 없었고 결국 주요 놀이시설 없이 운영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운영상의 미흡함이 겹치면서 결국 2024년 9월 개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플래시 베이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현재까지도 재개장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입구에는 내부 정비 후 재개장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부족했던 800여 개의 락커룸과 샤워 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은 대체 시설인 웰리스 클럽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규모가 작아 한 세션당 1시간 40분만 이용 가능하며 최대 10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스플래시 베이의 빠른 재개장을 기대하는 방문객들이 많지만 과연 언제쯤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리조트 내부를 걷다 보면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 중 하나가 오로라 존입니다. 무려 150m 길이로 이어진 이 공간에서는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집니다. 정각에는 마법의 열차를 테마로 한 오로라 익스프레스, 30분에는 고래를 주제로 한 언더 더 블루랜드가 상영되며 이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문제는 쇼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촬영을 하느라 그대로 자리에 멈춰서게 되고 그 결과 오로라존을 통과하려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제가 갔었던 주말에는 오로라존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더욱 혼잡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에서 오로라존의 양쪽에는 1인당 2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프리미엄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에 왔으니 한 번쯤 비싼 코스 요리를 즐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바로 식당 주변이 오로라 쇼를 보러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꽉 차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식당들의 테이블은 모두 오픈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럽고 혼잡한 분위기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리미엄 레스토랑들은 손님들이 거의 없어 한가했습니다. 리조트를 둘러보며 느낀 점은 해외 VIP들이 선호할 만한 프라이빗한 느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VIP 공간과 일반 관광객들이 자주 겹치는 곳들이 많아서 VIP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IP 라운지도 일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동선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프라이빗한 느낌을 제대로 즐기기엔 아쉬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로라존의 입구인 큐브는 고풍스러운 궁전을 테마로 한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큐브 앞에도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의 에스컬레이터를 지나면 바로 오로라존이 시작됐는데 그 바로 옆에 카지노 입구가 있어 이용을 원하는 방문객들에게는 굉장히 혼잡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미스가 겹치면서 카지노 VIP 영업은 큰 실패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급 리조트에서 카지노 매출은 그 리조트 운영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런 리조트에서는 카지노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연을 보러 오는 관람객이나 잠시 들러 구경하는 방문객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2024년 매출은 약 2,190억 원에 불과했으며 그만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객실 점유율이 낮고 외국인 관광객의 부족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도 매출 부진을 초래한 주요 원인입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7,260평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2023년 말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매출은 1,07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4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2,19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한 인스파이어는 여전히 영업 손실이 1,56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최소 3,8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실적 저조와 운영 미비는 파라다이스 시티와 비교해 더욱 부각됩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작년 전체 매출이 5,300억 원으로 인스파이어의 2.5배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77%인 4,1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인스파이어의 카지노 매출보다 약 4배 많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파라다이스 시티는 769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인스파이어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훨씬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두 리조트 간의 성과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의 방문과 매출에서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 시티는 큰 차이를 보이며 현재 구조와 운영 방식의 한계로 인스파이어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결국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운영 1년 만에 누적 결손금이 4천억 원 이상에 달하며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 매각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매각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모이건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모이건의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빼앗긴 상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모이건은 인스파이어 지분 100%를 담보로 2억 7,5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지만 계속된 경영 악화로 대출 약정을 충족하지 못하자 베인캐피탈이 인수 권리를 행사하며 경영권을 넘긴 것입니다. 베인캐피탈은 인스파이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왔고 글로벌 호텔 및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풍부한 투자 경험을 보유한 대형 사모펀드로 현재 운용 자산이 약 250조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경영권 인수에 신중했던 베인캐피탈이 급작스럽게 인스파이어를 인수하게 된 이유는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경영권을 가져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스파이어 내부에서는 매각을 진행할지 경영을 계속할지를 놓고 고민이 있었으나 당장은 매각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의 공연 유치에 집중하며 매출이 저조했던 부분을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카지노 매출 증대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베인캐피탈의 목적은 결국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는 것이므로 실적 개선을 통해 인스파이어의 가치가 높아지면 다시 매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텔 부분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인스파이어 호텔을 인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종도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대형 프로젝트였던 인스파이어가 운영난과 빚으로 경영권을 넘기게 된 상황은 인스파이어에 다녀온 사람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보고 느낀 점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부족한 느낌이었고 친구보다는 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오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리조트가 당장 문을 닫는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오로라 존 등 아직 구경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장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숙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